어느 날 딸이 엄마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이름을 발견했어. 딸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엄마를 불렀어. 엄마, 이거 뭐야? 여기 통화 목록, 시오비음윤. 이거 누구야? 응? 뭐라고? 잠깐 보자. 아, 너 아빠지 누구겠어? 딸은 저장된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외쳤어. 엄마, 어떻게 아빠를 시발놈이라고 할 수 있어? 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당황하며 씨발놈이라니? 서방님이야, 서방님. 늦은 밤 한 이등병이 PX를 향해 급히 뛰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는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다. 상대는 별을 단 장군이었다. 화가 난 장군은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아나? 새파랗게 질린 이등병은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네, 준장님이십니다. 이건 군법회의갑니다. 그러자 이등병이 다급히 물었다. 장군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장군은 당황한 듯 외쳤다. 내 놈이 누군지 내가 알 리가 있나? 그 순간 이등병은 죽을 힘을 다해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어느 날 자동차 사고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나라로 향하게 된다. 그곳에서 한 존재가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길 바라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정말 유능한 의사였어.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이렇게 말하길 바래요. 그녀는 멋진 교사였고 배우자였어. 세 번째 사람은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오, 저 사람 움직인다. 더 큰 문제. 어느 날 사진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부인이 물었어.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녀요?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야.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 봐요.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겠죠?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 물론이지. 난 당신 사진을 보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공상에 잠겼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얘기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답답해. 가끔은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고 싶어.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며 남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어디로 가고 싶어? 꼭 멀리 안 가더라도 그냥 뭔가 색다롭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경험. 그럼, 여보, 한 번도 안 해본 색다른 거, 바로 그거 하면 되겠다. 부엌 가서 설거지해요. 여보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고맥에서 살아남는 방법. 어느 날 두 남자가 숲속을 걷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앞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영악하게 생긴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모습을 나타났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가방을 열고 운동화를 꺼내 신기 시작했어. 그 모습을 본 동료가 당황한 얼굴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곰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운동화를 신던 동료는 태연하게 대답했어. 아니, 곰보다 빠를 필요는 없어. 그냥 자네보다 빠르기만 하면 돼. 누가 더 어리석을까?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모자라 보이는 아이가 껑충껑충 뛰면서 앞을 지나갔어. 그러자 할아버지는 저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아이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드릴게요. 이봐 얘야, 이리 와봐. 여기 10센트랑 25센트가 있다. 하나 골라보렴. 아이는 반짝이는 동전들을 유심히 보더니 망설임 없이 10센트를 짚고 뛰쳐나갔어. 궁금증이 든 손님은 가게를 나와 아이를 따라가 물었어. 왜 25센트가 아닌 10센트를 고른 거야? 25센트짜리를 집으면 게임은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버스를 탔어. 그런데 버스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서 있어야만 했어. 그러자 엄청 예쁜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있던 군인이 그에게 손짓했어. 여자친구는 군인의 무릎에 앉아 자리를 비워주었고 남자는 조심스레 아기를 안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 그가 집에 돌아와 이 얘기를 부인에게 하자 부인은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라고 물었어. 그러자 남자는 당연하지. 그가 더 무거운 짐을 안고 있길래 내 아기와 바꾸자고 했는걸. 대기업 비서 면접 합격 비법. 이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한 대기업의 회장이 새로운 비서를 찾기로 했어. 회장은 자신의 특기를 한 문장으로 작성해 제출하라라고 공지했어.
이 공지를 보고 회사의 젊은 여성 직원들이 앞다투어 지원서를 작성했어. 첫 번째 여성이 제출한 지원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저는 보통 사람이 하루에 끝낼 일을 3시간 만에 처리할 자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어조로 적어냈어. 저는 1분에 120단어를 속기하며 절대 늦거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서로 발탁된 세 번째 여성은 이렇게 답해서 바로 합격했어. 회장님, 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사모님이 오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소년이 교실 한가운데서 다투고 있었다. 이들의 갈등은 한 장의 1만 원 지폐 때문이었다. 그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선생님은 상황을 살피고 물었다. 애들아,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지? 소년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저희가 1만 원 지폐를 한 장 주었는데요. 가장 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주기로 했거든요. 선생님은 두 소년을 나무라며 말했다. 창피한 줄 알아라. 내가 너희들만 할 때는 거짓말이 뭔지도 몰랐다. 그러자 두 소년은 동시에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10,000원 가지세요. 식당에 외부 음식 가져와 먹는데 이거 맞냐? 어느 날 한 식당에 2명의 변호사가 들어왔어. 둘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메뉴판도 안 보고 맥주 2잔만 주문했어. 그러고서 각자의 서류 가방을 열더니 깔끔하게 포장된 샌드위치를 꺼내 먹기 시작했어. 이 광경을 본 주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두 사람에게 다가가 말했어. 저기요 손님, 여기서는 자기가 가지고 온 샌드위치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서로를 흘깃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 나서 상대방과 샌드위치를 서로 교환해서 먹기 시작했어.